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에 있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3.1운동 이후와 청년 소임국 운동, 동호회 순회 연극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58분인데요. 열심히 달려서 20분 전에 잘 마무리하고 연세란 선생님께서 귀한 토론문 작성해 주셨는데 좀 양질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달려보겠습니다. 제 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운동 이후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며 이제 연구 목표들을 좀 설정해 보고요. 3.1운동 이후와 근대국 운동의 계기, 선언으로 시작된 근대국 운동, 근대국 이상의 실천, 청년 소임국 운동을 살펴본 후에 결론을 대신하는 글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식민지 조선의 삶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던 어떤 민족적 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미 100년의 역사를 품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3.1운동은 운동의 주체였던 청년 학생들에게 존재의 크나큰 전의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집단적 현실이라는 국문학계의 어떤 명징한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파리 평화회의가 진행되면서 승전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고 그 당시에 근대 문명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조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당대 세계사적 지형 안에서 식민지 조선 역시 3.1운동이라는 역사적 공기를 통해서 세계 개조와 인류 공존 동생권에 대한 민족적 요청을 실천하려 하였습니다. 제가 이거 보훈이라는 주제로 이 연구를 확장시키면서 검색을 하고 연구를 그 자료들을 찾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홈페이지인데요. 2016년부터 4년에 걸쳐서 3.1운동 관련 기초 정보를 종합하고 GIS와 연동해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현재 누구나 손쉽게 3.1운동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웹 서비스라는 점에서 3.1운동의 전체와 세부를 아우르는 총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고도로 정보화된 연구의 총합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동안 3.1운동에 대한 기록들은 일제에 의해서 은폐, 축소, 왜곡되어 왔는데 이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복원해낸 3.1운동의 기억은 민족의 공통된 운명적 체험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보훈의 토대를 마련해준 굉장히 혁신적인 사이트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국을 실천한 이들, 즉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보훈의 개념에는 호국 선영들의 뜻을 기리며 그에 보답하는 후손의 역할이 주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의 보훈이란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세대에게나 그렇지 않은 후대에게나 동일하게 실천해야 하는 어떤 민족적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1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민족적 거사를 실행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좌절의 기억이 동시에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거치면서 민족의 집단적인 체험 형질로 현 세대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를 주목하여 그 흔적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를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년 해방 직후부터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5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에 집중되었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50주년을 맞이해서 발간되었던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과 70주년 기념 학술대의 논집인 3.1 민족해방운동 연구 그리고 같은 해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3.1운동과 민족통일 등이 그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후 20년 동안 3.1운동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정체 상태였는데
3.1운동 90주년을 기념하여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이 주최한 학술회의를 통해서 3.1운동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19년 3월 1일에 묻다라는 책으로 그 문화사적 연구 경향이라고 추격될 수 있었던 한국 인문학 연구 지형의 변화의 양식들이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 책에. 그리고 2019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떤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당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2019년 3월 1일에 출간된 권버드레 선생님의 3월 1일의 밤은 3.1운동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시금 무겁고 진지하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상우 선생님의 논문 3.1운동 전야의 동경 유학생과 근대극, 이광수와 최승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논문은 28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동경 유학생 하부의 연극 활동을 세심히 정리한 글로 본 논문에 굉장히 지지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3.1운동의 영향은 근대극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920년 봄부터 시작된 한국 근대극 운동은 분명하게 그 시기적으로 3.1운동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는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했고 문화 정치를 표방했는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3.1운동의 뼈아픈 실패의 기억을 딛고 정치의 장이 아닌 문화의 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희동인지 이런 그 잡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문화운동과 계몽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대극 운동의 시작이 옮튼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끝난 후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단체와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들이 소임극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여기서 소임극이란 비직업적이고 비전문적인 아마추어들의 연극을 말합니다. 즉 전문극단과는 달리 학생, 직장인, 노동자, 농민, 종교단체, 청년 등 일반 대중이 창작과 향유의 주체가 되어서 소속 집단의 기념일이나 목적에 따라 공연하는 극을 말합니다. 1920년대 전반기 소임극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동경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순회극단을 조직하여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동호회, 갈도회, 형설회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소임극 운동은 1921년 여름 동안 전국에서 공연했던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활동입니다. 동호회는 고학생과 한국인 노동자 3천여 명으로 동경에서 조직된 단체였는데 문화선정과 계몽을 담당하는 소기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921년 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서 당시 가장 대표적인 학생극 단체였던 극예술협회의 학위순회 연극단 조직을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극예술협회와 동호회가 협력하여 실천한 동호회 순회 연극단 공연이 실현된 것입니다. 본 연구는 3.1운동 이후 들불처럼 번져갔던 청년 소임극 운동을 검토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동호회 순회 연극단 공연을 주목하여서 시기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3.1운동과 극예술협회 근대극 운동과의 영향 관계를 살피고 그 면면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극예술협회 창립을 주도했던 김우진의 예술적 변곡점을 짚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전후 쓰인 김우진의 일기 마음의 잡지에서 근대극 운동의 계기를 발견하고 김우진의 비평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와 3.1운동 선언, 김희독립 선언서를 비교하여 근대극 운동의 승인, 3.1운동의 영향을 사상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활동을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동호회로 대표되는 1920년대 전반기 청년 소임극 운동을 3.1운동의 분명한 접점 아래 모색되었던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재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은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문인이었습니다. 외국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 뛰어난 어학 실력,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전방위적인 창작을 펼친 아주 그 연극사의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그의 문학관이 정립되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3.1운동에서의 연대와 해방 경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으로 공동 협업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예술인 연극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로서 그는 1920년도 봄
극예술협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현실에서 좌절된 민족 해방의 문제를 근대국 운동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김우진의 일기 마음의 자취는 1919년 1월 24일부터 1925년 5월 28일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된 총 84일의 분량이 기록된 일기입니다. 동경 유학 시기의 김우진에 대한 가장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3.1운동을 계기로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함께 꼼꼼히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시간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최대한 가동성 있게 좀 편집을 해봤는데 그래도 참 읽기는 한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제 그 논문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어로 일기 쓰기를 과거의 영어로, 모국어인 한글로 일기 쓰는 행위는 생명을 발전케 하는 계기로 인식했는데 모국어 인식의 어떤 계기적 순간을 3.1운동 전후의 역사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한글로 기록한 그 때의 어떤 일기의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의 일기는 4월 1일 일기를 끝으로 한국 일기와 일본어 일기 모두 민족적 시대적 문제보다는 일상적이고 예술적 갈등을 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1920년 이후의 일기 중에서 한국어 일기는 단 열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변화는 3.1운동 실패에 대한 어떤 좌절의 태도로만 단정 지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1920년 봄 극예술협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21년 여름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순회 공연까지 추진했던 김우진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1년 동안 부친과의 갈등과 낭만적 감상으로 침잠하던 김우진을 단지 몇 개월 만에 일으켜 세운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1919년 4월 1일의 일기는 시사신보에 실린 최팔룡 등 이팔 사건 주동자들 판결을 언급하면서 진실한 고독을 위해 피비와 우루와는 멀리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편의 일기에서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증오를 설파하면서 환멸의 상상세계로 도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피력했고요. 같은 해 5월 2일 일기에서는 현실을 시화하고 순화하기 위해서 견지해 나가야 하는 신도정으로의 변모에 대해서 여기 그 편집해 놓은 이 본문처럼 언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정치교밀한 현실의 모순을 문학적 창작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사물과 이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적 자아가 출현하고 있고 현실 도피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는 공생할 수 없는 반대항이지만 김우진 내면에서는 아마 이때부터 이미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가 열렬히 추구했던 신도적인 이상은 총체적인 예술인 연극의 장에서 비로소 실현되고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비평, 소위 그 근대극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이 에세이는 저는 근대극 운동 선언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김우진의 비평문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된 글이고 1921년 여름 동호회 연극단이 고국 순회 공연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학지방에 발표한 글입니다. 근대극 운동의 시작을 공식화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며 김우진이 추구할 예술적 지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처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현실 인식이 보여지고요. 보편적인 이상인 인류의 영혼 해방과 구제, 그리고 현실적 이상인 사회적 민중의 교화를 근대극을 통해서 함께 추구하겠다는 김우진의 야심찬 구상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근대극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상인 인류의 영혼 해방과 구제, 그리고 현실적 이상인 사회적 민중의 교화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김우진의 야심찬 구상은 식민지 조선의 어떤 상황을 분명히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국의 현실을 모순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기미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닮아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는
독립선언을 천의 명명이자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식민지 조국이 처한 현실을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으로 이민족 경제의 통고를 겪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특이한 점은 날선 현실 인식에 비해서 그 어조가 매우 온건하다는 점입니다. 이 권보드레 선생님이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자기의 건설이 급선무일 뿐 타의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 어떤 숭고한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숭고한 의도는 연극을 통해서 영혼의 정화와 경건한 정조를 성취하고자 했던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 예술적 지향으로 다시 호명됩니다. 김우진에게 연극을 만들고 공연하는 것은 단순한 예술활동이 아닌 인생의 진활동이라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김우진이 과거 인습에 구속되지 않은 연행을 강조했던 것은 연극이 삶의 진실된 한 활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근대극은 3.1운동의 실패로 더 고착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여 인류의 공동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술 형태였던 것입니다. 3.1운동과 근대극 운동의 유사성, 선언으로 시작되어 실천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좌절과 실패의 기억을 남겨주었다는 점, 김우진이 성취하고자 했던 근대극은 3.1운동의 실패로 고착되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여 인류의 공동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예술 형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리하자면 3.1운동과 근대국 운동은 이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 점을 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극예술협회의 시작을 좀 보면요. 1920년 봄에 동경 유학생들 여기 적어놓은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신파극을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극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발족한 연구 단체입니다. 김우진의 개인적인 고민이 드디어 연극이란 예술적 장에서 공동의 문제로 다시 점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년 고학생 동호회는 극예술협회의 고학생 동호회 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고국 순회 연극 공연단을 조직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연극운동의 실천과 고학생 구제를 목표로 해서 극예술협회는 고국 순회 공연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민중의 교화와 오락이라는 근대극 이상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나중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공연은 조선노동공제회, 천도구 청년회, 불구 청년회, 대종교 청년회, 동아일보 본사 및 지방지국의 공동 후원으로 약 2달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하였고, 공연마다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다시 동아일보는 극예술협회 순회 공연을 일일이 취재 보도하였고, 위에 언급한 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순회 공연의 표면적인 목표였던 고학생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청년단체 그리고 언론사가 협력하는 일종의 대규모의 문화운동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극복하여 인류의 공동생활에 공헌하겠다는 근대국 운동의 본질적 목표는 공연의 형태가 아닌 공연 작품 내용에서 성취되었는데, 이때의 공연은 최초의 근대국 운동이라 평할 만큼 한국 근대 연극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때 공연되었던 이 3편의 작품 김영일의 사, 최후의 악수, 찬란한 문은 사회적 민중교화라는 김우진의 근대국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작품이었으며, 특히 비극의 타이틀을 달고 공연되었던 조명희의 김영일의 사는 작품의 만듦새뿐 아니라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까지 얻었던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예술협회는 급격한 쇠락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김우진의 갑작스러운 어떤 기국이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동호회 순회 연극단의 공연 이후 소임극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갈도페 형설회 등 고학생 단체도 기숙사 건립 마련을 위한 순회 공연을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소임극 운동은 일시적이며 비전문적인 아마추어 연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연되는 작품들은 검열과 압제의 불안 속에서도 미력하나마 신민주 조선의 현실을 실감나게 그려냈고 공연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겸용하는 강연과 음악 연주까지 매치하여서 일종의 총체적인 문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론을 대신하자면 3.1운동과 청년 소임국 운동의 어떤 접점을 살피기 위한 본 연구는 한국 근대국 운동이 김우진의 선언에서 출발한 것과 김이 독립선언서가 촉발했던 3.1운동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면서 근대국의 이상이 1920년대 청년 소임국 운동으로 실천되었고 3.1운동과 근대국 운동의 영향 관계가 일종의 어떤 문화적 총체적 예술 운동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추후 연구의 어떤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까지 담보하면서 이 글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초 청년 소임국 운동을 통해서 전개되었던 근대국 운동은 조국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응전이자 3.1운동을 기억한 참된 보훈의 실천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본 연구는 3.1운동과 근대국 운동의 접점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작은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대 소임국 운동으로 확장시켜서 그 영향관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 양세라입니다. 정수진 선생님 논문을 보고 이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지금 이은경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근대국 운동, 근대국 담론들, 소임국 운동에 대해서 보게 된 약간 좀 새로운, 그러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청년 세대들에 대한 감각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준비한 발제문 2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현대사에서 3.1운동은 근대사에서 중요한 계기로서 의미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전반적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개 이 시기 연극은 사회운동의 일환이기도 한 측면에서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같이 하는 민족 자각, 인간 해방이라는 틀 안에서 생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민족 자각, 인간 해방이라는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다양한 정서나 감각들을 좀 가둬놨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수진 선생님의 논문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다양한 감각들, 그래서 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보훈한다라는 것과 조금은 다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공동체들이 직접 겪었던 일들에 대한 애도하기라는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을 선생님이 좀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민족 독립운동의 좌절된 기억을 극예술협회가 근대국 운동으로 극복하고자 한 사실과 그 대표적 인물인 김우진을 주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 청년 소임국을 통해 전개되었던 근대국 운동이 조국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응전, 3.1운동을 기억하는 참된 보훈의 실천이라고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있고 아까도 마지막에 그걸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론자는 3.1운동에 참여했던 호국 소년들의 뜻을 기리며 그에 보답하는 주체적인 후손의 역할을 제시했던 이제 이 선생님의 논문하고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선생님의 논문을 읽었던 의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3.1운동 이후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김우진이 정신적인 자유를 외치는 근대국 운동을 주장하는 글쓰기를 조국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예술적 응전으로 세밀하게 고찰한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몇의 굉장히 인상적인 역사적인 혹은 예술적인 인물들을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 또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시간이 청년 세대의 담론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는 시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4.19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물에 대한 조망을 하면서 그 애도라는 감각이 이제 우리가 보훈을 얘기할 때 그 감각도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김우진의 글들을 근거로 3.1운동의 역사에 응대하는 연대의 환희를
체험적으로 되살리려는 노력을 보훈의 핵심으로 파악하기도 한 부분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김우진의 창작을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을 또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훈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또 어떤 그 연극이나 극작가를 이해하고 하는데 그런 해석의 가능성을 좀 열어줬다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논문을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발표 논문 8쪽에서 김우준의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라는 글이 반영하고 있는 사상과 김희 독립선언서를 비교하면서 그 사상의 결 그리고 선언적 말하기 글쓰기에 유사한 대응을 선생님께서 되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해독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자는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집단 행동으로 표현했던 1919년 3월 1일 그날의 행위를 호국행위로 인식했음을 주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정수진 선생님의 논의 틀대로 김우진을 근거로 했다라는 점에서 물론 윤백남이 친일을 했다라는 증도 있었겠지만 이 3.1운동을 이후로 해서 윤백남이나 현철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애도의 감각 혹은 청년 세대로서 그 시대의 폭력적인 식민지 시기의 지식인들이 울분이든 뭐든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런 글들 연극과 사회라든가 연극과 오인의 관계 이런 안에서 근대극이란 어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약간 좀 우회적으로 혹은 뭔가 좀 메타포처럼 그런 근대극 담론을 이용을 해서 뭔가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좀 억지인가요? 어쨌든 정수진 선생님 논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들의 글도 대부분 그래서 공통적으로 3.1운동을 목격한 이후 선생님 논문 제목처럼 연극인들이 이를 계기로 민주국 운동이나 도구로서 연극의 의의를 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볼 때 이 글들은 식민 통치의 폭력과 검열에 맞서는 사회에서 대응한 민중의 각성을 반영한 담론들이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근대구 운동에 대한 선언은 연극 이론 혹은 서구 근대구를 소개하는 표면적인 의도 안에서 3.1운동을 통해 확인한 민중의 각성, 자유의지 등을 기억하고 앞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뜻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이들 나름 그 시대의 청년 세대들의 주체적인 보훈의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도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논문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근대극 담론 텍스트와 소위운동에 내재된 3.1운동에 참여했던 이런 호국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비폭력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애도와 보훈의 정서를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의 이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런 맥락에서 선생님에게 2가지 정도만 크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밝히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에 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의 방향을 염두에 둘 때 호국행위 혹은 보훈의 의미를 문학적 창작 의지라고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연극적 상상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희곡이 분명히 김우진의 경우에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개략적으로 혹은 대표적인 작품을 선생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보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다음 질문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 유명한 조명희의 김영일의 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요. 그 시대 청년 세대들이 그 김희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울분, 감각, 그때 그 시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은유적으로 메타포처럼 남아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경이 유학생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최후의 악수가 홍남파가 쓴 이런 건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로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그 시대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즉 연극적 상상력으로 이 시대의 그 동호회의 첫 번째 소인국 운동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이 세 작품들 있죠. 번역극하고 창작극 2편. 이것이 이런 연극 상연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애도로서의 보훈의 의미를 어떻게 반영 내지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너무 정성껏 좋은 문장으로 써주셔서 제가 감동받았고요. 그래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제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PPT 성애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있었냐면요.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쓴 게 있어서요. 근데 볼륨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삭제를 하고 냈는데, 산돼지가 마지막 희곡인데 여기서 좀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산돼지 탈, 그리고 여기서 연봉의 자아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죽은 아버지 유언의 어떤 하나의 메타포이자 현실 태로서의 어떤 산돼지 탈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동학혁명을 저희한테 환유하죠. 그래서 이때 그냥 산돼지 그 안에서의 그 극작수만이 아니라 이걸 창작하기 위해서 절친이었던 조명희한테 보내는 이 편지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보시면 동학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금호의 민중운동을 성공시키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3.1운동 실패의 경험을 근대운동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산돼지 탈처럼 김우진을 몰아세우는 아버지의 가족주의가 이 작품에서 엄청난 그 압박으로 주인공을 압박하는 외부 세계의 어떤 포스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력을 결정해주는 자유의지를 추구할 수 없고, 결국 김우진은 출가를 결심하면서 산돼지를 창작하고 그에게 보내죠. 그래서 생명력을 대변하는 원봉은 김우진의 자아를 고스란히 투사한 인물로 보여지고, 산돼지는 저도 이게 또 선언문 같았었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출가 선언문. 원봉의 내면적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극적 갈등이 원봉의 개입 없이 저절로 해결되고, 이막 중반부에 이건과 일본으로 도망쳤던 정숙이 교육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되었는데, 원봉은 갈등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인물을 거부합니다. 대신 그는 고통을 견디면서 각성한 새로운 자아식에 집중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생의 환희 가운데 갈등하는 김우진. 둘 모두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기만하는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우에서를 원봉이 낭독하면서 그건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산돼지의 원래 제목이 봄 잔디밭 우에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는 산돼지 3막에 3번이나 등장하면서 주인공 원봉과 정숙의 갈등 해소 및 원봉의 새로운 출발을 가늠하게 하는 어떤 주요한 극적 모티브로 차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 이렇게 외치는 이 외침이 김우진이 일평생 찾아야 하는 진정한 생명력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래서 어떤 더 큰 힘을 깨닫고 원봉이 정숙을 떠나보낸 것처럼 산돼지의 창작자인 김우진 역시 리즌과 라이프 포스의 모순으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과거의 자아와 결별을 선언하고 영구한 출가, 즉 현해탄의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발견했던 어떤 징후들, 그 극작술의 어떤 표징들 뭐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빠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당시 그 소임금 운동 갈도패에 대한 평이에요. 당시 신문의 평인데 그냥 띄워놓고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에 근대극 운동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시사하듯이 연극사에 있어서 굉장히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였는데, 희곡 창작이 본격화되고 무대화 기술이 향상되었다라는 어떤 두 가지 그 공연 기술의 어떤 차원, 그다음에 창작 그 장의 확장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객들이 드디어 이제 좀 주목받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국가, 바람직한 극장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가 확산되고, 검열을 의식했던 극작 주체들의 어떤 숨겨놨던 어떤 귀열 속에서 관객들이 오히려 과장된 반응, 이런 걸로 그 사이를 메꾼, 즉 김재석 선생님이 굉장히 그 정확한
그 정리를 좀 하신 부분이 기억이 나서 좀 옮겨봤는데 계몽의 극장을 관객이 함께 완성해 나갔다 이런 표현이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오롯이 관객의 몫이었냐 그렇지 않았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어떤 담론적 자장으로부터 영향받는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당시에 이 언론들의 역할, 이 지나치게 열띤 취재 보도 그리고 후원, 열렬한 후원, 그 다음에 그 모금의 행적들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없이는 불가능했던 소임국 운동의 어떤 그 대중적 확산의 영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영희 대사는 그냥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희곡이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뜨겁거든요.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극작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급작스러운 어떤 그 떠남이라든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당시에 극장에서 거의 뭐 오열 통곡하는 불쌍해가지고 그가 떠나고 남겨진 두 여인의 모습이 무대를 벼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고학생의 표상이 조선의 어떤 미래 세대로 당대 관객들은 읽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떤 신문들이 기록하고 있는 관객들의 어떤 뜨거운 반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학생들의 모습, 미래 세대의 사명, 조국의 현실, 물러서지 않는 투지 뭐 이런 걸로 다시 호명이 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어떤 청년들한테 예술적 사명, 인간의 사명, 또 나아가서 사회적 사명, 정치적 사명의 문제로 다시 호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면 선생님 좀 번박하지만 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